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2025년 8급 간호직 OT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커스 이영주입니다. 자, 간단하게 연간 커리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 만점 커리큘럼으로서 지역사회 간호와 간호관리에 대한 커리입니다. 첫 번째, 기초 이론. 이제 막 시작할 7월, 8월에는 기초 이론을 시작을 할 예정이고 전혀 사전 지식이 없는 정말 생기초 학생들도 쉽게 입문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모든 커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재를 가지고 하는 기본 이론이 9월과 10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심화과정 11월, 12월에 심화과정에서는 기본 이론에서 다루었던 보다 더 조금 심화된 내용들을 할 것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부분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심화과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풀이, 동형 모의고사, 그 다음에 개정된 법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게 되는 파이널 정리를 끝으로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가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전공 만점 커리큘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기초 이론에서는 OT 및 교환을 이용한 기초 입문을 하게 될 건데, 이때는 뭐 별다른 교재를 가지고 하지 않을 것이고, 제가 주마다 올리는 교환, 즉 핸드아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기초 입문은 말 그대로 기본 이론에 들어가기 전에 토대를 마련하고 프레임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철근 공사를 하는 것처럼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먼저 다져놓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기본 이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본 이론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탄탄한 이론을 구축할 것이고, 3단계에서는 심화 이론을 통해서 기본 이론서, 이때는 별다른 교재 없이 기본 이론서에 있는 문제풀이를 하면서 끊임없이 반복을 통한 여러분들이 회독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4단계의 단원별 문제풀이에서는 나중에 추후 공지하겠지만 문제집을 가지고 선정된 문제집의 문제풀이를 통한 기본 이론 내용을 확인하고 실전 연습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5단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단연간의 빈출 문제와 최근 출제되는 유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파악하실 수 있는 최근 출제 문제를 총망라해서 실전 대비를 넉넉하게 하실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단계도 굉장히 중요한데, 개정된 시행령이나 여러 가지 법령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기 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또 킬러 문항, 변별력을 두기 위한 킬러 문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여러분들 실전 완성을 하신 후에 시험장에 갈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제 커리를 보시고 좀 타 학원이라든가 타 커리에 비해서 조금 헤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현혹하는 그런 광고를 보면 슬림, 컴팩트, 단기 완성, 압축, 스마트,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전공 만점을 맞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광고에 현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말 그대로 굉장히 보건직 공부는 정직합니다. 슬림하게 공부하면 여러분들 점수도 슬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거예요. 네, 95점에서 100점을 맞아야지만 여러분들은 합격을, 전공 만점을 통해서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밖에는 90에서 95점, 또 그 밖에는 80에서 85점, 그 외에는 볼 것도 없겠죠. 70점대를 맞기 위해서 인강을 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바로 요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90에서 95점을 맞으면 아무래도 컨디션에 따라서 합격을 할 수도 있고 불합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80에서 85점에 많은 학생들이 몰려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몰려 있는데, 보통 불합격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보통 합격
합격선이 보통 뭐 85에서 90점이다. 90점이 합격선이었다. 그럼 몇 점으로 불합격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뭐 85점, 87점에서 뭐 3점 모자라서 떨어졌다. 7점 모자라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합격선과 불합격선의 간극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잔뜩 몰려있는 80에서 85점, 여기에 내가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그들보다는 적어도 10점 정도는 다르게 공부를 해야지. 그들보다는 좀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요 안에 안정적으로 합격선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 커리는 체계적으로 전공 만점을 맞기 위한 그렇게 체계적으로 탄탄하게 구축된 그런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커리를 통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적어도 점수가 슬림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 강의 전공 만점 수업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영주 클리닉이라고 했습니다. 전 전직 간호사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큐어를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잘못된 학습 습관을 교정할 예정입니다. 잘못된 학습 습관이 뭘까? 제가 선이에 후암기라고 했어요. 일단 무조건 암기하는 것도 굉장히 능률적이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이해만 하는 것도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암기할 건 암기해야 되겠죠. 이건 너무 당연하고 정직한 말이겠죠. 그런데 이해는 제가 해드립니다. 이해는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친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그 이후에 암기는 여러분들 몫이겠죠. 그런데 그 암기도 제가 큐어 4에 보시면 여러 문헌을 찾아보고 또 여러 아티클이라든가 이런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개념 분석 철저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 강사들이나 타 학원에서도 개념 분석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개념 분석이 과연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정말 개념 분석이 철저히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공통된 속성들로 묶여진 대상이라든가 관계라든가 내용들을 잘 분류하는 게 개념 분석이에요. 예를 들면 갈비찜, 잡채, 콩나물국, 또 뭐가 있을까?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거를 어떤 개념으로 묶을 수 있을까요? 이건 한식이라는 개념으로 묶을 수 있겠죠. 이렇게 개념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공통된 유사한 내용들끼리 잘 분류하는 게 바로 개념 분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대동단결해야 돼요. 저도 간호사 출신이고 여러분들도 간호사 분이시죠? 저는 굉장히 간호사를 좋아합니다. 자, 간호사인 여러분들에 대한 개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호사.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공통적으로 묶일 수가 있겠죠. 자, 간호사라고 하는 개념 분석. 이게 대분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류를 한다면 간호사 중에서도 8급 간호직 공무원 준비를 하는 간호사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류가 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또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그 8급 간호직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해커스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전공 만점 커리에 대해서 강의하는 이영주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개념을 분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더 자세하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합격할 사람들만 따로 묶는다면 그게 바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개념 분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유사한 공통된 속성끼리 유목화하거나 조직화해서 내용들을 분류를 한다면 이해하기도 쉽고 암기하기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개념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커리를 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혐오 영역에서 애정 영역으로 전환 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과목 자체가, 자, 우리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지역사회 간호학 좋아하셨나요? 간호관리 좋아하셨나요? 저도 옛날에, 아주 옛날이긴 하지만 별로 그렇게 선호했던 과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그 과목 안에서도 역학,
감염병, 보건통계, 법령, 환경보건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난도가 높고 자칫 잘못하면 그냥 포기하게 되는 그런 과목들이죠. 그래서 제가 혐오 영역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강의를 듣는다면 이 부분들을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바로 최애 과목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애정 영역으로 전환을 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공 만점 적중률 업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85에서 90점 가지고는 우리 합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95에서 정말 100번 양보해서 95점에서 아니면 안정권으로 전공 만점을 맞아야지만 여러분들이 공통 과목에서 만점 맞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 분석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냥 최근 2, 3년간의 문제를 분석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10여 년 전, 5, 6년 전, 그 다음에 최근 1, 2, 3년 전에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는지 또는 프리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시사적인 거, 법령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입법 취지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영역별로 분석할 때 적중률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정말 한두 문제 변별력을 위해서 킬러 문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다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거 기반 암기력 완성이에요. 저는 암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굉장히 연구를 하고 고심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문들도 찾아봤고 문헌들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암기력을 위해서는 암기력에 3요소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부호화라고 합니다. 이거는 인코딩이라고 해요. 코딩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코드화한다 이런 뜻이고 부호화는 입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죠. 그거를 부호화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저장이에요. 사람의 기억은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있습니다. 금세 잊어버리는 건 단기 기억이에요. 그거를 장기 기억으로 잘 저장을 해야지 우리 기억은 오래 갑니다. 세 번째,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인출이에요. 인출은 불러오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암기 방법 대방출, 암기력 대방출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드릴 게 없어요. 이렇게 근거 기반해서 과연 어떻게 암기를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부호화, 인코딩이라고 하는 거, 입력을 하는 건데 여러분 입력할 때 아까 제가 개념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입력을 할 때 잘 입력을 해야지 인출하기도 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잘 파일링을 해서 각각 제 위치에 잘 파일링을 해서 잘 저장을 해야지만 우리가 불러오기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간접 경험 하셨나요? 엄마들 특히 그래. 엄마들이 아주 중요한 물건이나 물품들을 꼭 아주 잘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찾아요. 아, 내가 잘 둔다고 뒀는데 어디다 뒀지? 이러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통장이라든가 또는 뭐 귀금속류, 뭐 금반지, 다이아반지 이런 것들을 어디다 넣어두는지 아세요? 냉장고 야채칸에 넣어둬요. 그럼 이거는 제대로 부호화된 게 아니겠죠. 왜? 야채칸에는 야채가 있어야 되겠죠. 귀금속은 귀금속 파일에, 통장은 서류라든가 통장끼리 모여져 있는 그런 통장 파일에 잘 인코딩을 해야지, 부호화해야지만 우리가 쉽게 인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모든 내용들, 배운 내용들을 잘 분류하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잘 파일링을 해서 부호화하셔야지만 인출로 성공적인 인출로 여러분들이 불러오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도 보통 우리가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이론에 보면 오늘 열심히 공부했지만 여러분들이 하루만 지나도 70%가 다 그게 저장이 되지 않고 다 없어져 버립니다. 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함에도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 저장은 안 되고 그 단기 저장을 장기화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부호화와 인출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논문이 하나가 있어요. 부호화 및 임출 전략 간의 관계 분석이라는 논문을 보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엄격하게 근거 기반해서 문헌에서 찾은 내용이에요. 최근 들어 인출 효과와 관련된 연구들은 인출을 통해서 학습과 기억을 강화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보고가 되고 있어요. 즉 부호화 과정을 통한 복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입력하고 막 깜지 만들고 열심히 막 쓰고 이렇게 입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출 연습이 기억에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연구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출 효과를 돕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블록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 시험 효과라는 게 있어요.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자주 보는 거, 시험을 자주 보고 아주 짧은 시험이지만 퀴즈를 자신에게 자기가 퀴즈를 낸다라든가 또는 여러분들 수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A4 용지에 다 써보는 거예요. 책상에 아무것도 없이 내가 배운 내용,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 가지고 A4 용지에다가 오늘 배운 내용들 다 써보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인출입니다. 블록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모르는 게 무엇인지. 이게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자기 객관화, 자기 검열.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를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하는 게 바로 이른바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출을 통해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내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 것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번 다 써보고 그리고 확인을 꼭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작정 암기하는 것보다 인출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꼭 강조를 하고 싶고요. 실제로 저도 이런 암기 방법을 통해서 굉장히 암기력이 향상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수업을 하면 알겠지만 저는 그냥 PPT를 띄워놓거나 아니면 교재를 보고 줄줄줄 읽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 필기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필기하면서 필기할 시간 필요하잖아요. 필기하면서 모든 것들을 숙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이런 암기 방법을 꼭 사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기초인문 수업을 시작할 때가 됐는데 이런 암기 방법 이외에도 공부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또 좋은 여러분들이 학습을 숙지하기 위한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수업을 하면서 차차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맛있게 밥상을 차려 놓을 예정이에요. 그 밥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전공 만점을 통해서 합격할 수 있는 그 지름길을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반드시 열정과 인내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차려놓은 밥상을 맛있게 드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합격의 길로 입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수업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은 내용들을 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OT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고 기초 입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